네, 밥만 드셨죠? 30분 동안. 제가 여기에 처음 뵈는 오게 되고요. 제가 이제 재벌인 이유는 다른 분 에너지 클럽에서 국내의 총회 기관이라는 거고요. 금융 쪽에 사람을 보여주는 기대되는 말씀이죠. 저는 김경수라고 하고요. 거의 시작부터 열심히 조직을 보이는 지금 예술 사람을 좋아하고 다른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지만 좀 정신적으로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친구인데 저희는 김민정 씨가 부자들의 개인 부자들이 굉장한 사업 안 하는 왜냐면 공부하는 교집하는 것이고 저는 이제 항상 강남에 들어가면 이제 전산만 하다 보니까 전사님들의 이제 특징이 좀 내고집이 있어서 저는 그나마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이렇게 스마트 어플을 하는 스마트 영상을 컨텐츠 같은 거 이게 취지는 뭐냐면 이거였습니다. 인생에는 한 번은 창업을 하게 돼 있는데 그 창업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알겠습니다. 저희 해피세어링이 원래 이제 재작년에 처음에 이제 좋은 뜻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 좋은 뜻이 뭐냐면 우리가 그 뭔가 독서 모임 형태로 해서 좀 다른 쪽하고는 좀 차별화된 어떤 이제 그럴까요? 그렇죠. 차별화된 뭔가를 좀 해보자 이렇게 해서 막연하게나마 처음에 이제 제가 좀 제안을 했고 우리 박중욱 에듀큐레이터님하고 같이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이제 먼저 이렇게 벤치마킹을 하러 여러 군데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북포럼부터 해가지고 세바시부터 해가지고 에너지 클럽은 갈라다가 결국은 못 갔고 리액터스 뭐 그래서 다 갔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쪽에서 이제 우리가 좋은 이제 그 어떤 강의 진행을 보고 저희는 좀 차별화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는 그 양보다 질로 가자.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소규모지만 정말로 좋으신 분들 많이 모시고 하자. 이게 이제 하나의 그 차별화된 방법이었고 저희들 이제 취지는 뭐냐면 이거였습니다. 그 인생에는 한 번은 창업을 하게 돼 있는데 그 창업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여기서 우리는 어떤 경력 단절자부터 해가지고 아주 사회적 약자들을 그리고 우리 같이 사회적 약자는 아니지만 뭔가 직업 전환을 좀 바라는 분들 이런 분들을 좀 대상으로 해서 한번 행복의 삶의 질을 고려한 창업을 좀 돕는 취지를 가지고 저희가 해피세어링을 시작했습니다. 다른 데 다르죠.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보면 실천적인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요.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도 이제 그런 취지를 가지고 오셨는데 가장 대표적인 경우에 에듀큐레이터 박중욱 우리 에듀큐레이터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떻게 보면 처음에 왔을 때는 정말로 그냥 본인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왔는데 돈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제가 벌써 이래 됐네. 3번 예. 한 번 더. 예, 감사합니다. 안 된대. 갑자기 말할 게 지금 중요한 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지 말고 제 강의가 있는데 보니 당신은 내가 볼 때는 이런 쪽이 아주 특화되어 있다. 거의 강의 지원 전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작됐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분을 또 만족을 시키니까 그 옆에 있는 분들도 데리고 오시고 그러다 이제 여기까지 온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지향하는 거는 여기 오셔가지고 나의 그 퍼스널 브랜드를 좀 명확히 가질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어떤 곳이 되자. 그게 첫 번째 모임, 첫 번째 취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와가지고 좋은 생각 가지고 그냥 이렇게 왔다 가는 데가 아니고 우리는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여기.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우리 오늘 유수영 대표님이 이렇게 멋있는 분인지 오늘 내가 처음 알았어요. 4년을 거의 같이 있었는데 오늘 같이 멋있게 빛이 막 이러는 거 처음 봤어요. 왜냐하면 다른 데서는 그렇게 뭐 그냥 그냥 친구였거든요.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본인의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정말로 다른 데서 이제 강의를 하면 음식 분야의 경영 쪽을 하면 제가 이분을 모시려고 해요. 그런 식으로 여기 강의를 하는데 다른 데는 오픈하기에는 본인도 용기가 없고 그리고 본인이 또 실험적이니까 어디선 서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서보시고 우리는 그걸 또 아주 정성 들여가지고 이렇게 들어줌으로 해가지고 아 저런 분이 또 이런 취지가 능력이 있구나. 그걸 우리가 도와주는 그래서 서로가 디딤돌이 되어주는 이 공간이 해피쉐어링 공간입니다. 그래서 거기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오시는 취지는 서로가 서로에게 디딤돌이 되어주자. 그래서 그러면 그 취지가 뭐냐면 행복인데 행복이 뭐냐면 자유거든요. 진정한 자유예요. 그래서 저는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어디 철학서를 봐도 행복은 단어가 딱 하나더라고요. 진정한 자유고 그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는 사랑을 실천하는 거다. 근데 사랑이 뭐냐면 관심과 배려인데 상대방한테 관심을 가져주고 그 사람이 원하는 거를 내가 준비해서 줄 수 있는 건 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시너지가 있어가지고 제가 여기 밥을 한번 떠넘겨드리면 이분이 미안해가지고 다른데 더 크게 줘요. 더 크게 주고 더 크게 주고 그러니까 이게 돌아오는데 시간이 걸릴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거를 작게 요한해서 실천을 해보면 이게 뭐냐면 믿음이거든요. 믿음은요 실천 플러스 기억이에요. 그래서 그 경험적인 기억이 있으면 아 작게 시작했더니 이게 한 바퀴 돌아오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고 그럼 나는 더 크게 확신을 가지고 더 크게 지르는 거야. 다른 사람한테 1억 주긴 쉽지가 않은데 처음에 1,000원부터 시작해요. 줬더니 10,000원이 돌아오네? 10,000원 줬더니 100,000원이 돌아오네? 그런 어떤 말로는 표현 못하는 그런 한 바퀴 돌의 그 원리를 알면 그게 사랑의 실천이거든요. 그래서 내 입 하나 먹고 살기 위해서 사람들은 너무 힘들게 사는데 그러지 말자 이거죠. 그냥 크게 보고 한번 남한테 한번 떠넘겨주는 그런 어떤 행동을 해보면 돌아오면요 진짜 크게 돌아와요. 그래서 제가 그런 원리를 여기서 조금씩 체험을 해보면 결국은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면 행복해지더라. 왜? 자유가 생겨요. 자유가 뭐냐면 5가지인데 첫 번째가 의식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게 뭐냐면 불편함으로부터의 자유거든요. 불편함이 뭐냐면 이 산속에 안 있는 이상 여기 오면 금전적인 게 해결이 돼야 불편함이 없어져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뭐냐면 쾌락이에요. 쾌락. 그래서 사람이 보면 정신적인 쾌락, 육체적인 쾌락을 뭐든 이렇게 인간적 속성이 가지고 있는데 그거로부터 쾌락으로부터의 자유. 세 번째가 뭐냐면 안전. 그래서 웰빙인데 그리고 네 번째가 관심을 받고 싶은 거, 어디 속해 있는 거. 다섯 번째가 누군가의 행사를 하고 싶은 거. 그게 권력욕이라고 하기도 하고 자아실현이라는 그런 5개로부터의 자유로움인데 2가지 접근 방법입니다. 하나는 내가 그걸 다 가지고 있음으로 해갖고 만족스러우면 그 다음부터 남을 주기 시작해. 아니면은 말 그대로 그걸 다 놓아버리고 그걸 그냥 없는 데 살는 거. 그게 출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그러지 말자 이게. 뭐냐면 우리는 중간입니다. 중간. 그러면서 조금씩이라도 이런 만족을 가지면서 한번 해보면 결국은 행복해진다. 근데 저는 지금 한 4년이 됐는데 어떤 거냐면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하면서 남이 원하는 걸 하면은 그 중간에 매칭되는 뭔가 무엇을 해야 될 거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제 전공입니다. 그래서 그 매칭인데 그 매칭 시스템을 제가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 그런 걸 좀 실천을 여기서 함으로 해가지고 내가 과연 잘하는 걸 하는데 세상이 원하는 걸 해. 그러면 통장에 돈이 꽂혀. 그 원리를 제가 앞으로 좀 같이 공유했으면 하는 게 제 해피쉐어링의 목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수영 대표님 소개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쉽게 해서 유통업으로 아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러니까 특징 잡아서 뭘 이렇게 한다기보다 IT 쪽 유통도 하고요. 그리고 전혀 관계없는 건자재 유통도 하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컨설턴트 일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시간 날 때. 그래서 오늘 주제를 사실 이재현 본부장이 갑자기 저한테 얘기를 해서 사실은 저한테 상의 없이 그냥 공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네, 하게 됐고요. 제가 음식을 좋아하고 해서 이쪽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주제는 이제 푸드 앤 밸런스 이렇게 잡았습니다. 제가 발표를 사실은 거의 안 하거든요. 그리고 좀 무대 우울증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몇 명 이렇게 앉아서 얘기하는 건 굉장히 잘하는데 서서 얘기하고 그런 걸 잘 못합니다. 앉으셔도 돼요. 앉아서 하겠습니다. 식사들은 다 하셨죠? 네, 김밥을 지금 열심히 먹었습니다. 뒤로 가야겠는데. 앞으로 가주세요. 앞으로. 이렇게 하면 되나요? 네. 저 사람이에요? 네. 레드맨인데. 저는 저 조리사는 아니고요. 전에 이제 회사 다니면서 그때 한 2년 정도 요리를 배웠어요. 한식하고 뭐 중식 배워서 그때 이제 그 조리과 교수님이 계셔가지고 그러니까 자격증은 이제 한식 조리사 이런 거 따고 그다음에 이제 대회를 한번 나가자고 그래서 사실 단체로 한 거기 때문에 뭐 제가 뛰어나서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같이 그 반가 음식이라고 그래가지고 면상, 주안상 이런 거 해서 그때 64가지 만들어가지고 그때 코엑스에서 한 3일 정도 그래서 음식이 계속 상하기 때문에 계속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 3일 정도를 거의 밤샜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여드린 거는 그래야지 좀 집중을 하실 것 같아요. 좋습니다. 저기 식사는 하셨다고 그러는데 좋아하시는 음식 뭐 있으세요? 제일 좋아하시는 음식. 떡볶이를 좀. 제일 좋아하시는 떡볶이. 지 선생님은 고기류. 고기류. 예. 그 중에서도 마블링 좋은 소고기. 소고기. 저도 뭐 특별한 건 없는데. 예. 다 물어보겠습니다. 빨리 생각하세요. 풍중 요리. 국경 요리. 김치찌개, 청국장. 그런 거 좋아하시고요. 뭐 좋아하세요? 어머니 된장국이었잖아요. 네. 최근에 아내 제가 땀나네요. 예. 이제 제가 좋아하는 걸. 왜 저는 안 물어봐요? 사람도 아니고. 30분 넘어서 왔어요. 뭐 좋아하세요? 비빔밥. 비빔밥. 예. 관심 없죠. 네, 관심 없습니다. 저는 제일 좋아하는 게 꽃게탕을 제일 좋아해요. 이제 부모님 고향이 저 충남 서산 쪽이어서 가격이 비쌀 때도 근데 꽃게는 항상 좋은 거로 먹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꽃게탕은 하기가 너무 쉬워요. 게 자체가 게 중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꽃게는 달잖아요. 그래서 저건 대충 끓여도 다 맛있습니다. 요즘 이제 꽃게철이니까 한 번씩 사서 요리를 해 드셔도. 그리고 또 우럭찜이라고 해서 우럭 말린 거를 찜해 먹으면 굉장히 맛있거든요. 주로 생선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회도 무지 좋아합니다. 특히 이제 먹기는 별로 그렇게 쉽진 않은데 병어 같은 경우에 병어 머리도 회로 먹거든요. 그래서 병어가 한 5월 정도 요즘 이제 나오기 시작해서 한 말 정도 되면 신안 쪽 가면은 임자도 이런 데서 나는 건 병어가 굉장히 커요. 보통 병어보다. 근데 선도가 좋으면 머리를 이렇게 새꼬시 하듯이 썰어서 먹으면 아주 굉장히 조리사들도 인정하는 병어나 뭐 민어도 되게 맛있습니다. 곰탕도 좋아하고 팽대구탕은 지리로, 구이도 좋아하고, 감태는 이거 이렇게 김 비슷하게 생긴 거 있어요. 파래 비슷하게. 파래는 김과고요. 감태는 이것도 되게 파래처럼 쌉쌀한데 이건 미역과입니다. 이게 서울에는 별로 없는데 파스타도 좋아하고 요거는 점점점 나중에 밥이 맛있다. 어떤 밥이 맛있는 밥 같으세요? 예를 들어 김밥도 있는데 감담밥. 갓찜밥. 맞습니다. 갓찜밥이 제일 맛있습니다.
쌀이 이제 두 종류가 있는데 크게 자포니카종하고 인디카종이라고 있어요. 자포니카종 우리 나라 사람들이 먹는 거. 그리고 인디카종은 이제 저쪽 중국 그리고 동남아 이쪽에서 알람미라고도 했었죠. 그때 6.25 이후에 이제 지원을 받아가지고 풀기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자포니카종 한 2% 정도밖에 생산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일본, 중국, 북동부. 중국에서도 근데 이쪽을 요즘은 좀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좀 더 먹고 있는 추세고요. 그리고 한식이 사실은 주 메뉴가 있고 또 반찬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조리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메인 요리로 외국 같은 경우는 하나를 놓고 먹는데 우리는 반찬이 있어서 굉장히 사실은 쉽지 않은. 그리고 아까 밥 얘기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김밥 같은 경우에도 바로 해서 온 게 제일 맛있습니다. 쌀 브랜드 혹시 아시는 거 있으세요? 이천쌀, 오대쌀, 철원, 그죠? 고시철. 근데 제가 먹었어요. 홍성에 홍동면 쌀이라는 게 있어요. 홍동면 쌀이라는 게 있는데 충남 홍성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그 유기농의 가장 그 발생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싸겠어요? 비쌉니다. 그래서 유기농 이거를 가장 먼저 한대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별로 밖으로 안 알려졌는데 이쪽 그 홍동면은 그리고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그러니까 70년대 이런 농활 그때 그 명문대생 그리고 이대 이런 데서 농활 가지고 거기서 살기 시작한 사람들이 많아서 이 홍성군이라는 데가 수준이 군민 수준은 뭐 굉장히 높습니다. 군 재정은 굉장히 약한데 근데 잘 살아요. 농사 지시는 분들이. 이게 이제 풀무 학교라고 그래가지고 50년대 개교를 해서 지금 여기는 이제 영농 후계자 자녀들이 이제 여기 들어가려고 하는데 들어가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풀무 학교. 이 풀무가 풀무원과 연관이.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먼저 생긴 것 같은데 뭐 뜻까지는 제가 그 확인은 못했고요. 그러니까 요 정신으로 해서 풀무원이 생긴. 그랬을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여기 혀 모양이거든요. 혀의 이 감각을 느끼는 기관 이 포인트가 몇 개 정도 있는지 아세요? 혀. 4개 돼 있네요. 이건 짠 거고 그러니까 맛을 느끼는 그러니까 이걸 다 포함해서.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다는 게 뭐 10,000개라고요? 20개? 이재현 본부장님 20개. 6세 이전에는 1000곳 이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6세 정도 되면서 80곳으로 바뀌고요. 그게 80세가 되면 18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재현 본부장님은 지금 현재 한 77세 정도 20곳 남았다고 하니까. 그래서 애들이 입맛도 잘한다고 그러는데 애들이 사실은 제일 잘하는 거예요. 표현을 못할 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장금이도 레시피가 없으면 나이가 먹으면 그리고 어르신들이 자꾸 짠 거를 찾는 이유가 짠 맛을 느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분들은 못 느껴서 그래요. 그런 게 컨트롤이 가능한가요? 관리를 하면. 관리하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저처럼 술 담배 많이 하고 그러면 안 좋고요. 인스턴트 먹어도 위력이 떨어진다는데. 그러니까 하여튼 많이 첨가된 거, 강한 거, 그리고 술, 담배 해서 기력이 떨어지고 그런 거는 다 안 좋습니다. 건강도 잘 유지를 해야 되고요. 급격히 떨어지네요. 네, 급격히 떨어져요. 이재현 본부장님이 지금 20개라고 하니까. 가까이 갔습니다. 맛집 제가 김밥 오늘 그래서 김밥은 여기 방배김밥이라고 사당동에 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김밥이 요 유부를 볶아요. 그게 특징이에요. 저는 여기를 한 15년 전부터 알아서 다녔는데 원래 요 안쪽에 있다 나왔는데 여기 하루에 2,000줄 판대요. 하루에 여기 사당이. 사당이요. 2,000줄 해봤단 말이야. 근데 여기 좀 보면 좀 어떻게 보면 괘씸해요. 이 사람들
많을 땐 9명이라고요. 적어도 6명이라거든요. 김밥만 볶고 싸고 하는데 아무도 노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카드 리더기도 없고요. 돈을 그러니까 10,000원짜리 오면 빨리 빼는데 5,000원짜리, 1,000원짜리를 놔두고요. 항상 다 장갑 같은 걸 끼고 있어서 도저히 카드를 요구하거나 그런 얘기를 못 해요. 다 현찰 장사예요. 배달 거의 100줄 해야지 배달해줘요. 한 터미널 정도까지만. 근데 이 김밥도 그냥 바로 했을 때 맛있는데 좀 놔두면 짜고 그렇게 맛은 바로 했을 때 맛있어요. 콩국수. 콩국수 유명한 집 서울에 요거는 진주집, 요건 진주 회관. 둘이 형제예요. 네, 이거는 삼성 본관 뒤에 있는 진주 회관. 여긴 진주집. 김치만 조금 다르고 이 사람은 국물도 받고요. 국물 추가하면 국물값을 받습니다. 이 사람은 돈을 먼저 받습니다. 부럽습니다. 여기는 유한양행 바로 옆에 있는데요. 여기 저기 남도 음식 잘해요. 객단가는 한 3만원 정도 예상하시면. 근데 6시에 갔는데 예약으로 다 끝났어요. 1시간 반 기다려서 갔어요. 짜증나네요. 여기는 가보신 분들도 불당동에 저기 김포 불당동에 있는 권오길 송국수라고. 여기는 요게 이제 뭐 2인분 해서 하면 요거 2분짜리 내려오고 뭐 1분인가 지나서 그때 먹으면 된다고 해요. 컨셉이 면이 되게 맛있어요. 여기 면 공장이 위에 있거든요. 건물 전체가 맛이 괜찮습니다. 여기는 잘 아시는 하동관 한 70년 정도 됐죠. 네? 하동관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은 옛날에는 그러니까 무교동 건너편 쪽에 있다가 한 10년 전쯤에 을지로 쪽으로 본점을 옮겼고요. 그리고 지금 강남 선릉역에 있고, 그리고 또 여의도에도 생겼고요. 지금 한 2-3천 원 할걸요? 종로에도 12,000원. 네, 종로 거기가 예전에 그 건너편에 있다가 그쪽으로. 그 을지로 그쪽 말고 또 종로에 또 있나요? 거기 식객촌이라고 생긴 곳이 있고요. 그래. 생겼네. 거기에 그러니까 뭐 이런 맛집들 명물 그걸 같이 모아서 식객 만화에 나왔던 식객 만화에 나왔던. 그게 여기도 나왔죠. 그래서 여기는 사실은 저거 기름져 가지고 요즘 사람들은 잘 못 먹어요. 그런데 그리고 계란도 받아요. 300원. 그럼 계란을 전에는 그리고 돈 내고 가면 그런데 요새 계란 갖고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전에 있을 때는 계란 딱 한번 와가지고 세운 채로 이렇게 딱 깨놓으면 그 깨지면서 이렇게 딱 서 있어요. 그랬었습니다. 먹는 거 관심이. 그 대중음식점들은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 만족하는 음식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한 80% 정도 만족을 하고 그게 균일하게 유지가 되면 그러면 되는 것 같고, 당연히 장사가 잘 되면 재료는 신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순환이 되니까. 라면 끓여도 사실은 분식집하고 집하고 다른 이유는 화력이에요. 센 불로 양 그릇에 끓이면 빨리 끓잖아요. 그러니까 스프가 퍼지는 거나 그런 게 달라요. 분명히. 그러니까 칼로리가 높아야 됩니다. 음식점처럼 하려면. 그 재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육수 같은 거 낼 때 당머리 많이 써요. 그리고 팥뿌리. 그리고 화학조미료. 화학조미료 안 쓰는 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레시피로 하죠. 요즘 집에서도 레시피를 많이 쓰죠. 이건 저도 이제 유명한 그 음식점의 그 배추김치인데 이렇게 들어가요. 비율 없으니까 뭐 아셔도 못 만듭니다. 이거.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 다시다가 들어가요.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김치에도요? 네. 미원이 아니고 미원 들어가기도 하고 다시다도 들어갑니다. 미원까지는 그리고 이 삼계탕에 분말 인삼차도 씁니다. 그 냄새가 확 나거든요. 머리들이 보통 머리들이 아닙니다. 먹어도 괜찮은 거죠? 정말
아, 그럼요. 그 옛날엔, 요즘은 안 쓰지만 옛날엔 그렇게 차 많이 타줬잖아요. 이게 이상하게 이 식초, 양조식초 외에는 안 나오더라고. 환만식초라고 있거든요. 네. 이게 가격도 싸고 이게 겉보리로 만든 건데 보통 양조식초 이런 것만 나오잖아요. 이런 거는 간부스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식자재 파는 데만 팔아요. 네. 이건 분명히 이걸 써야지 피클이나 장아찌가 음식점에서 쓰는 맛이 나요. 저도 어제 일산 갔다 사왔거든요. 장아찌 저 두릅 만들 게 있어가지고. 네. 술 취해가지고 이거 들고 그냥 죽을 뻔했습니다. 저기 호텔들 30만 원짜리 먹어도 다 써요. 외산 쓰고요. 조미료 다 씁니다. 네. 먹을 때는 네. 자포니카종은 진짜 2%밖에 안 돼서 80년인가 한번 그때 우리 흉년 들었을 때 그래서 카길에서 그 카길이라는 회사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죠? 이 물류 종자 그것도 있고 옥수수 같은 거 거기 세계에서 제일 큰 회사인데 그때 우리나라가 지원 받을 때 그 5년치 사기로 해서 했어요. 네. 근데 특히 자포니카종 같은 경우는 생산도 많이 안 되고 먹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만약 흉년이 되면은 굉장히 그게 악영향이 많을 거예요. 그때도 그래서 5년치를 나라에서 사기로 하고 원조를 받았습니다. 80년에. 그리고 동남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쌀 이거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제가 옛날에 가게 할 때 태국 여자애들이 있었는데 엄청 좋아해요. 못 먹는 게 아니에요. 못 먹어봤던 것 뿐이지. 네? 근데 걔네 먹는 식으로 이만큼씩 먹더니 3달 만에 살쪄가지고 10kg가 들었어. 네. 찰진다는 걸 모르고. 찰진 건 뭐 살이 쪄요. 걔네들 먹는 거는 풀기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태국에 있을 때 일을 많이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일도 별로 안 하고 먹는 양을 우리 남자들의 2배 이만큼씩 먹어요. 그러니까 살이 찌죠. 추리닝 입고 나갔어요. 출국할 때. 옷이 안 맞았어요. 참치도 사실은 중국 사람들이 많이 먹어서 왜 써놨냐면 중국 사람들이 많이 먹어가지고 참치 가격이 무지 올랐어요. 네. 소고기도 올랐죠. 중국 사람들도 돼지 증가량보다 돼지고기 소비 증가량보다 소고기 소비 증가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쌀도 조금 사는 사람들은 더 많이 이 자포니카종을 먹고 있고요. 그리고 낙지는 안 먹어요. 지금 중국 사람들이 낙지는 안 먹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마 몸에 좋다고 하니까 언젠가 먹을 것 같고요. 꽃게는 우리나라에 와서 서해안에서 잡아가는 것도 많지만 요새는 돈들이 많아서 걔네가 태안 서산으로 사러 와요. 돈 가지고. 네. 네, 맛있으니까. 사실 꽃게가 먹기는 힘들어도 사실 달잖아요. 다른 게들보다 맛있죠. 고기. 이거 좋아하시는 고기. 뭐 동의보감에도 나왔다는데 사실은 오리고기랑 여기 나온 게 이제 개고기인데 이게 몸에 굉장히 좋대요. 근데 이제 개고기 같은 경우는 유통이 문제잖아요, 사실은. 네, 유통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옛날에 그 소설가 누구죠? 국회의원 됐던 김홍신 씨. 그분이 한번 그 활성화, 그러니까 해보자고 얘기했다가 개용만 먹고 들어갔죠. 근데 필요합니다. 국민이 먹는 거면 소수가 그리고 못 먹게 할 게 아니면 사실은 공론화를 해서 제대로 유통하는 게 맞죠. 오리고기도 되게 좋은데 이것도 기르는 사람 얘기 들어봤더니 오리고기 같은 경우엔 닭하고 달라가지고 얘네가 이제 기름이 있잖아요. 물에서도 있으니까 그래서 깃털이 안 뽑힌대요. 그래서 화학 약품 쓴답니다. 안 그러면 안 빠진대요. 그 좋은 오리고기가. 그러니까 알면은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 너무 알면 장사도 리스키하다고 생각해서 장사도 못 하고요. 그리고 술 담배도 안 좋지만 운동 안 하는 게 제일 안 좋답니다. 네, 그리고 이상이고요. 예, 저는 이제 발표 끝났고 요거는 잠깐 제가 이제 광고하는 거고 제 광고하는 게 아니라요. 제가 이제 가끔 가는데 이 성공회에서 지적장애인들 근로사업장을 여기 그 온수리에 있어요. 강화도. 그래서
여기 이제 예전에 주교하셨던 김성수 주교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굉장히 사실은 굉장히 집안에 많으시더라고. 땅도 많고 재산이. 그분이 다 제공해서 손학규 지사 있을 때 여기 돈 그때 얼마더라? 몇십억 투자해줘서 지적 장애인들이 이제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지적 장애인들이 여기 와서 2박 3일 캠프를 한대요. 엄마들이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가는데 그것 때문에 애들이 말을 굉장히 잘 들 정도로 잘 해놨어요. 굉장히 깨끗하고 정말 안에 들어가면 냄새도 하나도 안 나요. 그래서 이제 도농 체험이라고 그래가지고 카페도 이렇게 잘 해놓고 제가 갔었습니다. 이게 주교님이세요. 김성수 주교님이라고 아마 쳐보면 굉장히 그 제야에서 운동도 많이 하셨고 그리고 지금 이제 새로 오신 거기 주임 신부님 여기 선생님 여기 콩나물 같은 것도 키우고요. 풀무원에 납품해요. 이런 공설운동장하고 옆에 턴데 이거 다 그 주교님이 해서 여기 이제 강화도 공설운동장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다 재산 내로 입고 이렇게 됐어요. 혹시 여기서 필요한 게 있으면 제가 같이 가실 분 있으면 자원봉사 할 때 한번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 자신의 삶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한다. 이게 제가 박남규 대표님 만나고 계속 지금 이제 3년째 이렇게 교수님이 제 일을 만들어 주시고 계속 일할 수 있게 해주시면서 항상 그 교수님의 이제 그런 마인드 이게 저한테 많이 이렇게 심어졌던 것 같아요. 거의 막 세뇌되다시피. 그래서 내가 얘기하면은 교수님 얘기가 내가 들었던 얘기가 막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좋은 사람을 만나고 이제 그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뭐 교수님뿐만 아니라 뭐 에너지 클럽에서도 그다음에 또 개인적으로 또 이제 다른 분들 여러 좋은 분들 많이 만나면서 제가 배운 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책도 물론 좋지만 물론 이제 책을 통해서도 이제 많이 성장하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제가 이제 성장하고 배울 수 있었던 거는 사람을 통해서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휴먼 라이브러리를 처음 알게 된 거는 2010년인가 11년도에 회사에서 그 세리 CEO 거기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막 영상 보고 하다가 그때 이제 처음 봤었어요. 그래서 이거 정말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는 우리 해피쉐어링이 그러니까 발표할 때 우리 회원들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한 분 한 분이 사람 책이 되고 본인이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뭐 책을 내신 분도 있지만 뭐 이야기는 많이 있지만 그렇다고 이제 책 출판까지는 이제 못했는데 할 이야기가 이제 많은 분 이렇게 오늘 처음 오셨지만 좋은 얘기 많이 해줬던 이런 분들을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휴먼 라이브러리 해피쉐어링의 휴먼 라이브러리로 진행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소개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한 분 한 분 나는 어떤 책인지 나의 책 제목 내 사람 책에 나의 책 제목 뭐 이제 이런 거를 좀 이제 정해가지고 뭐 한 1분에서 3분 이렇게 짧은 영상을 찍어가지고 소개하고 다음 달에 이제 이주강 선생님이 이제 발표하기로 하셨으니까 그 다음 달에는 이렇게 뭐 다음에 이걸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휴먼 라이브러리로 행복을 좀 나눠줄 수 있는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뭐 여기 기준 많이 나왔지만은 행복한 사람 그리고 행복을 조금이라도 나눠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제 듣고 싶은 분들은 이 사람을 좀 이렇게 듣고 싶다, 배우고 싶다 하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했으면 좋겠고요. 좋은 분들 많이 또 함께 해서 해피쉐어링이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안에서 뭔가 풀어내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은 사전에 뭔가 작업이 하나 필요해요. 스토리에 대한 압축이.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이거 제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를 스토리를 몇 개로 이제 나눈 거예요. 사람 책을 뭔가 하나의 주제를 잡아야 되는데 여기서 하나의 주제를 잡을 수 있죠.
그래서 그 꼭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토론을 하면은 뭐 1시간이면 1시간 반 정도 가능할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통째로 인생에 대해서 내가 살아왔던 부분을 이렇게 막 얘기를 하려면 끝이 없어요. 아, 주제는 그래서 그건 본인들이 얘기할 사람이 하나를 이렇게 정해야 돼요.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든 네. 네, 그렇죠. 책의 목차를 정해서 한 부분을 가지고 그 파트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처에서 뭐 연세 드신 분도 했고 뭐 청소년도 했었고 장애인도 하고 했었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얘기가 나면 그분들의 콘텐츠를 가지고 콘텐츠를 제공할 수는 있어요. 영상이 됐든 책이 됐든 뭐가 됐든 뭐 그걸 가지고 또 그분의 스토리가 계속 쌓이면은 그게 또 콘텐츠가 되죠. 뭐 그분이 이제 퍼스널 브랜드.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렇게 해피쉐어링 휴먼 라이브러리가 모여서 뭐 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얼마든지 컨텐츠를 끄집어내는 거거든 사실은. 예. 인생 스토리를 가지고 그럼 컨텐츠를 계속 그거 만들어주면 되는 거니까 얼마든지 그게 확장해. 해피쉐어링의 취지와 너무 잘 맞습니다. 왜냐하면